안녕하세요. 저랑 같이 했던 텔레폰 퀴즈 즐겁게 해보셨나요? 헛쌤의 추천 수업놀이 두 번째 버전, 두 번째 2탄은 퀴즈 트레이드입니다. 선생님, 저에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놀이 많이 해보셨으니까 저는 어떤 놀이가 중요한지, 어떤 놀이가 좋은 놀이인지 궁금해요 라고. 저는 좋은 놀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4가지 걸음주기를 거르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단연 모두가 참여하는 놀이인가. 어떤 아이들이 버려져 가지고 구경하고 있다면 좋은 놀이가 아닙니다. 두 번째, 다시 해도 좋은 놀이인가. 이번엔 재밌었는데 다음번에 또 하려니까 재미없어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누가 진행해도 재밌는 놀이인가. 레크레이션 강사가 할 때는 와 재밌다 했는데 우리 교실에서 또는 내가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 했더니 별로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 준비가 간단한가. 공개 수업을 준비하듯이 많은 준비를 해서 놀이를 하고 나면 아이들은 재밌어 하는데 진이 빠져요. 다시는 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이건 좋은 놀이가 아닙니다. 이 4가지 모두 충족하는 특별한 놀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퀴즈 트레이드입니다. 준비물 간단합니다. 포스트잇과 필기도구 이것뿐입니다. 놀이하는 방법, 먼저 포스트잇에 4개의 칸이 있다면요, 첫 번째 칸에 아이의 이름을 적습니다. 두 번째, 공부한 내용 중에 중요한 문제를 적게 합니다. 이때 답을 여러 개 쓰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를 넣어서 답을 채우게 하는 게 좋습니다. 최고의 법은 땡땡이다. 헌법이겠죠. 이렇게 문제를 내고 아래에 5개의 칸을 그립니다. 5개의 칸, 뭔지 아시겠어요? 5명을 만날 겁니다. 자, 이제 실제 놀이 방법을 찾아보죠. 첫 번째, 내가 준비한 포스트잇과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준비물, 필기도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다른 모둠의 아이를 만나서 하이파이브 합니다. 감정과 감정이 오가는 통로는 스킨십입니다. 하이파이브를 하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됩니다.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이건 순서를 정할 뿐입니다. 누구부터 할까요? 진아이부터 문제를 내야 되겠죠. 진아이가 문제를 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도 풀어보실래요? 선생님의 넌센스 지수가 얼마나 높은지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름은? 아이유 아닙니다. 힌트, 5월. 뭘까요? 맞습니다. 5월 5일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풀면 어려우니까 끝에다가 이렇게 몇 글자 내지는 이렇게 힌트를 주고 보통 15초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주는 게 예입니다. 진아이가 문제를 내면 이번엔 이긴 아이가 문제를 냅니다. 이때 서로 문제를 낼 때 상대방 아이가 맞았다면 내 거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1번에 틀렸다면 X를 치고 정답을 알려줘야 됩니다. 왜 정답을 알려줘야 될까요? 트레이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고 나서 서로의 퀴즈를 트레이드해서 바꾸고 나는 친구의 답을 기억한 상태로 하이파이브하고 헤어집니다. 자, 이 포스트잇을 가지고 또 다른 아이를 만나서 이번엔 가위바위보를 다시 합니다. 진아이부터 이긴 아이부터? 진아이부터. 이때 문제를 내면서 내가 틀렸던 문제를 다시 또 내게 되면 아이들은 어떨까요? 완전히 내 것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5번에 걸쳐서 복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5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칠판 앞으로 나옵니다. 제가 칠판에 그 사이에 미리 숫자를 적어놨어요. 5, 4, 3, 2, 1, 0. 5는요, X가 5개인 문제 5 옆에 붙입니다. X가 4개인 문제는 4 옆에, 모두나 맞았으면 0에다 붙입니다. 저는 어떤 걸 복습하면 될까요? 아이들한테 그 중에 모든 아이들이 틀린 문제를 먼저 뗍니다. 이 X가 5개의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맞습니다. 정말 어렵거나 정말 중요하거나, 중요한 거 외에도 때로는 너무 어이없게 엉망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이 중요한 문제를 제가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아이는 몇 명일까요? 생각해 보실래요? 문제를 만든 아이, 그리고 만났던 5명, 6명 되겠죠. 게다가 제가 처음에 이렇게 주문하거든요. 다른 모둠에 가서 만나라고. 같은 모둠 아이들끼리는 자기가 만든 문제를 서로 돌려보게 했어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특히
특히 메타인지가 작동이 안 되는 아이들은 문제 내는 것도 어려워해요. 그래서 같은 모듬 아이들이 문제를 봐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구나, 이렇게 문제를 내면 되는구나, 이 과정 자체가 공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6명에다가 같은 모듬에 4명까지 한 반에 20명의 아이가 있다면 10명의 아이는 이미 문제를 접해 본 겁니다. 게다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정말 아이 것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교실에서 이 퀴즈 트레이드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시간은 다른 교과 시간이 아니라 수학 시간이에요. 왜 수학 시간에 이런 문제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덧셈을 배웠어요? 또는 분수의 뺄셈을 배웠어요. 아이가 공부하고 교과서 문제가 아니라요, 이 문제를, 오늘 공부한 분수의 덧셈 문제를 아이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만든 문제를 친구들이 풀 때 느낌은 어떨까요? 친구가 틀렸을 땐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도와주면 행복하고 기분 좋은 존재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친구가 틀렸을 땐 혼내고 화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못해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도와주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수학 시간에 정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다시 해도 재밌고 모든 아이가 참여하고 선생님이 진행해도 재밌고 이렇게 간단한 준비물로 할 수 있는 특별한 우리 퀴즈 트레이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